해보겠습니다. 20번. 네, 중요합니다. 우선 fx와 gx의 교점 얘기하니까 얘는 두 개를 같다고 놔야 되겠죠. 같다고 놔야 되는데 얘네들이 같다고 놉시다. 우선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k라는 함수와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k 이런 함수예요.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의 교점을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함수에 k 달려있고 오른쪽 함수에도 k가 달려있기 때문에 두 함수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런 불상사가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함수도 움직이고 왼쪽 함수도 움직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k 하나를 절로 호로록 줍시다. 호로록 줘서요, 마이너스 x분의 1 새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와 오른쪽 함수,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의 교점은 이 왼쪽 함수, 얘랑 얘의 교점하고도 동일해요. 어차피 같은 방정식을 푼 거니까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x제곱은 1을 푸나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푸나 어차피 같은 겁니다. 즉, 이 2차 함수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찍나 이 2차 함수가 y는 1과 만나는 점을 찍나 어차피 같은 곳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움직일 때는 k를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 함수만 움직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조작을 좀 해주시면 돼요. 변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 함수는 그리기가 쉽죠. 그래서 왼쪽 함수는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그릴 필요 없습니다. 맞죠? 어차피 x좌표 양수인 개수 찾는 거거든요. 교점 중에. 그러니까 이쪽은 그릴 필요 없고요. 이것만 그리면 되는데 이 k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요? 요게. 또 k도 정수고요. 정수인데 이 k는 평행이동의 의미겠죠. 평행이동의 의미고 이 x마일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평행이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x마일분의 1이라는 그래프에 정근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근선이 이렇게 그래프가 삐뚤어졌죠. 이런. 자, 그냥 합시다. 이렇게 정근선이 되겠고요. 자, 뭐 가장 만만한 k값 하나 대입해서 대표 그림을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만만한 k값, k가 몇일 때 그래프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0일 때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k가 0이면 이쪽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교점이 몇 개입니까? k가 0일 때는 교점이 한 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까요? k가 0일 때는 이렇게 하나인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살펴봅시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2가 되니까 이 y축 정근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올라가게 돼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미안합니다. 나는 막 지웠다 다시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떡하죠? 미안합니다. 이게 지는 막 지웠다 그렸다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 번 그려야 되나?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교점 몇 개예요?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교점이 하나가 됩니다. 그럼 좀 더 올려볼까요? k가 마이너스 2. k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게 몇이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하고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때는 교점이 1개, 요때도 교점이 1개, 요때도 교점이 1개가 되겠죠. 이해가 됐을까요? k가 0일 때도 교점이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k가 마3일 때도 교점이 1개입니다. 그냥 교점이 1개. 이쪽에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요.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이제 한번 내려봅시다.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k가 몇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래요? k가 1일 때요. 저도 알아요.
네, K가 1일 때. K가 1이면 요게 이제 Y 정근선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하나 만나고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하나 더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교점이 몇 개가 생기겠어요? 두 개가 생기겠죠. 이해되셨나요? 더 내려가면 이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연속된 세 개의 정수지 않습니까? 연속된 세 개의 정수인데 합이 4개가 돼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더하면 3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더해서 3밖에 안 돼요. 연속된 세 개의 정수니까 K가 마이너스 1부터 연속된 세 개의 정수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H 마이너스 1이 1이 되겠고요. H0이 1이 되겠고 요게 이제 H 값들입니다. 개수. H1이 2가 되기 때문에 요 4개 더하면 4가 돼요. 그래서 요 스타트 K 숫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건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이 함수를 이렇게 변형을 적절하게 주셔가지고요. 또는 이 K를 이쪽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알겠죠? 양변에 K가 달려있는 걸 한쪽으로 몬다면 분명히 좀 더 정확하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좋았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21번도 많이 틀리셨나요? 잘 모르면 그냥 기니디입니다. 알겠죠? 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니디. 기니디의 정답 확률이 극도로 높습니다. 저만 믿지 마시고 알겠죠? 근데 이랬는데 이번 중간고사에 기니디 찍었다 틀리면 나 막 때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지 마시고 우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역함수 존재 밑줄 치시고요. 역함수 존재의 가장 기본은 어떤 상태여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 함수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생성이 돼야 돼요. 어떤 함수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만들어져야 1대1 대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함수 이런 건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가 생깁니다. 이 말은 똑같은 y를 만들어내는 게 2개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런 감소함수, 1보다 클 때도 이런 1차 감소함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 1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6을 통과하면서 6을 통과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등호가 없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에 빵꾸 뻥 뚫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6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날라오고요. 맞는가요? 여기도 보면 등호가 안 붙어 있죠. 1보다 클 때 1, 사실은 몇을 통과하는 게 맞습니까? 1, 마3인데요. 1, 마3인데 여기도 빵꾸를 뻥 뚫어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에 가로선을 그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보면 계속 교점이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교점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이쪽도 교점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즉 여기에는 2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왜? 여기 보시면은 이제 fx가 최고차 계수의 양수의 2차 함수다.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무진장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걸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걸쳐 있으면요. 보세요. 가로선을 긋다가 심지어 여기는 뭐가 없어요.
이렇게 가로선을 긋다 보면 이제 교점이 하나 오다가 여긴 심지어 교점도 없죠. 교점도 없으니까 함수값이 없다는 거고 이런 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꽉 차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또 여긴 또 왜 안 돼요? 교점이 두 개나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차 함수가 이렇게 애매하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2차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지점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는 2차 함수에 내려가는 부분만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부분만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내려가는 부분만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부분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만 있거나, 이해되나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부분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y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생기게 됩니다. 그런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설명을 하게 돼 있고 한번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케이스를 한번 나눠 볼게요. 자, 내려가는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함수값이 꽉 차야 되는 거니까 여기와 여기를 터치하면서 이렇게 내려와 줘야겠죠. 그래야 모든 공간을 꽉 채우면서 가로선 그었을 때 하나씩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스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6이 돼야 되겠고 1 넣었을 때 마3이 돼야 되겠죠. 두 개 합치면 3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동그라미 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억이 대부분 답이지만 그렇다고 동그라미 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케이스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겠죠. 자, 올라가는 케이스는 자 보시면 여기에다가 여기 좀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서 올라가는 케이스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모든 함수 값들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함수는 f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3이 되겠고요. 1 넣으면 6이 돼요. 그래서 뒤에 그 두 개가 뒤바뀐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그렇지만 합하면 3이 된다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올라가는 케이스와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G0, 0 넣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1 넣었을 때 마3이라고 하니까 G1 마3. 1 넣었을 때 마3은 여기를 통과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통과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를 뜻한다. 자, fx 구해보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내려가는 함수기 때문에 1, 마3 통과하고요. 마2, 몇 통과합니까? 6 통과하겠죠? 되셨나요? 자, 다음 마지막 꼭지점에 x좌표 밑줄 치고 목표 설정해 주셔야겠죠. 꼭지점의 x좌표는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와 b를 구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찾아내 주셔야겠죠. 자, 1 넣었을 때 마3이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마3이다. 자,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 6이다. 이렇게 돼서요. 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2a 마이너스 b가 이다. 그냥 해야겠네. 4a 마이너스 2b가 7이 돼야 되겠죠. 4a 마이너스 2b가 7. 연립하려면 2a 플러스 2b 2배 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더하면 6a가 3이 되니까 a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b가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나요? 네. 되셨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요거 2배 분의 b 맞죠? 그러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디귿인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디귿인데 보시면은 fx의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시면 꼭지점의 x좌표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니까 정확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칭축이자 꼭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개형이 조금은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죠? fx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는 그래프는 최고차 개수를 모르지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1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돼요. 1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1 넣으면 6 나와야 되니까 a는 몇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가 1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되니까 1 넣으면 이게 9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이거 역함수지 않습니까? g 인버스 1 0이니까 g에다가 0 넣으면 1 나오냐 라고 물어보는 거와 동일한 거죠. 맞습니까? 역함수에 1 넣으면 0 나오냐, 원래 함수에 0 넣으면 1 나오냐 물어보는 거고, 여기다 0 넣으면 1 나오나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이것도 학교에서 많이 냈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내려가기만 해야 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내려가기만 해야 된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감소함수가 아니에요. 1대1 함수입니다. 알겠죠? 1대1 대응.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잠깐 올라가다가 내려가더라도 1대1 대응만 만족시키면 된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27번 필요 조건도 잘한 것 같고요. 28번 별표 좀 칠까요? 경우의 수인데. 마차 타보셨나요? 마차 이게 좀 놀이공원 그런 걸로 하지. 나 한 번도 못 타봤는데 마차. 따그닥 따그닥.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 한번 살펴볼게요. A와 B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 이거부터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2인용 의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를 먼저 앉힐 건데 이 셋 중에 어디 앉을래 먼저 골라주세요. 그래서 3C1 이렇게 쓰시고요. 셋 중에 어디 앉을래 이렇게요. A와 B 먼저 앉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앉힐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와 B를 앉혀야 되잖아요. 어떻게 앉을래? A, B 앉을래? B, A 앉을래? 2를 한번 곱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A, B는 앉았습니다. 됐어. 근데 얘네 둘이 싸웠어요. 또 싸웠어. C랑 D랑 싸워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같이 안 앉겠대. 이런 경우 많죠. 놀러 가면 학교에서 나 쟤랑 앉기 싫어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C와 D는 같은 줄에 이제 요 5개 보이시나요? 요 5개에 이제 C와 D를 앉을 건데 이게 C가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D가 앉을 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가 여기 앉잖아. 그럼 D는 4군데 앉을 수 있지. 근데 이 C가 이런 데 앉잖아. 그럼 D는 여기 이렇게 3군데밖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로 뭔가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가로 안에는요. 요 가로 안에는 C와 D를 앉히는 경우를 여기다 표현할 거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C와 D를 앉히는 경우를 표현할 건데 우선 C가 여기 앉을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C가 여기 앉는다면 D는 몇 군데를 선택할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4군데를 선택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C가 여기 앉는다면 D는 4군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C가 여기 네 자리 중에 하나를 앉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C가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있는 네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앉을 때니까 우선 여기 4C를 곱해 주겠습니다. 앞에 먼저 요건 C를 먼저 앉힌 겁니다. C가 여기 앉으면 D가 앉을 자리가 몇 군데로 줄어들까요? 하나, 둘, 세 군데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D가 앉을 자리는 세 군데로 이렇게 줄어든다. 다시 이 녀석은 앞에 있는 4는 C가 여기 앉았을 때 D가 선택하는 경우고, 뒤에 있는 요 12은 C가 여기 어딘가에 앉았을 때 D가 앉을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이렇게 다 앉혔고요. 자리 몇 개 남았습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자리가 남았고 3명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D가 앉을 자리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많거나 이런 차이가 있다. 계산할게요. 앞에 거 6이죠. 6 곱하기 이 녀석이 16 곱하기 6 이렇게 됩니다. 36 곱하기 16 이렇게 되니까 360에다가 이게 몇이야? 63 180 플러스 36 이렇게 되나요? 몇이죠? 540에다가 36도 하니까 576을 답으로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경우의 수 요거는 나중에 비슷한 것들 많으니까요. 제가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자, 2930 둘 다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봅시다. 자, 29번 한번 볼게요. 자, 요 녀석이 이제 이게 이제 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각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요. 각이등분선을 이렇게 똑같이 그어 보시면 여기에 원의 중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네. 각이등분선을 갖다 그으면 여기에 원의 중심이 놓여져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반지름 접하니까요. 이게 이제 반지름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자, 요 좌표가 몇 콤마 몇인가요? 요 좌표가 0, b가 되겠죠. 자, 요 좌표가 몇 콤마 몇인가요? 7, 2 이렇게 되겠죠. 자, 반지름 살펴볼게요. 반지름이 2루트 5가 되겠고요. 요만큼 반지름 루트 5가 되는데 요 조그만 삼각형 보이시나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 1대2 닮음입니다. 닮음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도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가 몇 콤마 몇이에요? 여기가 a, 0이 되겠죠. 맞는가요? 그래서 7,2랑 0,b랑 a, 0 이게 이제 0,b가 a, 0과 7,2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게 이제 간격이 똑같은 거니까 이게 중점입니다. 중점. 되실까요? 그래서 오케이? 네. 여기 7이고 0이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7. 저도 압니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자, 이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0. 그러니까 A는 몇이 되겠어요? A는 7이 되겠죠? 이렇게. 중점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요게 이제 2, 0. B는 몇이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중점이 돼야 되니까요. 자, 마지막. 기울기의 곱이에요. 기울기의 곱인데, 지금, 이, 꼬꼬마 원 보이시죠? 꼬꼬마 원이 중심이 0,1이에요. 꼬꼬마 원에서 반대편 7,0에서 접선을 이렇게 쏜 거예요. 이렇게 접선을 쐈어요. 그래서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0을 통과하는 직선 하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기울기를 주고 이렇게 7,0을 통과하는 직선 하나 설정해 주시고 이 녀석이 이 원에 접한다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게 접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0,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다. 이것만 이용해 주시면 n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0,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다. 이거 이용해서 n값 구할게요. 근데 하필 보시니까 이 m이 이 기울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정식 만들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 m에 대한 2차 방정식 두근의 곱을 찾아서 그걸 c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근의 곱은 분명하게 11분의 어쩌고 저쩌고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11을 곱해서 정수로 답을 쓸 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mx-y 마이너스 7m 이퀄 0이고요. 자, 0,1에서 거리 찾겠습니다.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다 0 넣고 1 넣으면 되겠죠? 절대값 7m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마이너스 뗄게요. 이 녀석이 루트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49m제곱 플러스 14m 플러스 1 되겠고요. 자, 우변 제곱할게요. 이거 곱해서 5m제곱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좌변을 넘겨서 44m제곱 자, 플러스 14m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됐습니다. 자, 두근의 곱이요 딱 나왔어요. 44분의 마이너스 4니까 1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C입니다. C. n값의 곱.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되겠고 이게 88 마이너스 1이니까 87이 되겠죠. 그러니까 30번이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어렵겠죠. 30번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움직여요. 요 t가 여러 가지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 t가 변한다는 건데 우선 이 gx 그래프의 전체적인 개형은 먼저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그냥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이건 v자 그래프입니다. V자 그래프 이렇게 V 이런 그래프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러붙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다면 이 V가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x 마일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걸 1만큼 평이동 시킨 거고 1만큼 평이동 시켰다는 거 이거 중심되는 축 자체가 x는 1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시죠? 만약에 이제 여기가 2라면 여기 중심되는 축이 2라는 거고요. 맞습니까? 자, 다음 여기 이제 플러스 뭐 2 이런 게 있다면 얘를 위로 이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그래프다라는 전체적인 개형은. 그래서 이제 이 GX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다라는 거는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에 우리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 모양을 삿갓이라고 하는데 그 Shift 6 눌렀을 때 나오는 맞습니까? Shift 6 키보드에서 Shift 6 웃음 표시.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그 웃음 표시를 삿갓 이러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네, 요거를 이제 햇이라고 읽습니다. 햇이라고 읽어요. 나중에 이제 통계 공부하면서도 이제 나오는 기호인데요. 햇, 모자라는 뜻입니다. 햇. 그래서 이제 어떤 숫자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달아놓게 됩니다. 햇. 피햇이라고 읽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 이제 이런 기호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웃음 표시는 사실은 이게 왜 웃음 표시가 된 거냐면요. 햇 이렇게. 너무 재미없죠. 어떡하죠? 그러고 나서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 이제 대칭되는 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칭되는 축이 x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t라는 거예요. x는 t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요게 기울기 1짜리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요게 이제 t보다 작을 때니까 요게 마이너스 물고 나오거든요. 요게 마이너스 물고 나오면서 x 마이너스 t 플러스 11 요런 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울기가 1짜리가 나옵니다. 1짜리.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 이제 대칭축 왼쪽으로는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있고요. 대칭축 오른쪽으로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반 접으면 딱 접혀야 돼요. 데칼코마니. 저 많이 알죠? 데칼코마니. 그렇다고요. 그렇다는 건데 이제 어떤 상황도 좀 살펴보시면 좋냐면 얘가 뭔가 축대칭 함수다 라는 건데 하필 주어진 함수, 요 주어진 함수도 축대칭 함수다 라는 거까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축대칭 함수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려볼 건데 요게 이제 대칭축이 몇입니까? 정확하게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대칭축을 하나 갖고 있어요. 1이라는 대칭축을 하나 갖고 있고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은 5를 통과하고요. 1,5를 통과하고 여기 6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래로 볼록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여기에 이제 이 gx를 덧대어 그릴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누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gx를 그리기가 힘든 거예요. t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상황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뭔가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려야 되겠고 하나는 그려져 있다. 그러면 최대한 두 함수의 공통점을 잡아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움직이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얘도 축대칭 함수고 얘도 축대칭 함수인데 t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얘를 그냥 아무데나 갖다 그리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기준 잡을 때 어디를 탁 하고 기준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칭축을 아무래도 x는 1에다가 기준 잡아놓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요 t가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냥 무작정 그냥 이렇게 그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작정 이렇게 그려놓지 말고 기준되는 거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 정가운데 위치해놓고 오른쪽 왼쪽 움직이면서 그림을 살펴보자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처음 딱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잡게 그려놓읍시다.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그려놓고 왼쪽 오른쪽 움직여보자 이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요거 Y축도 좀 지울게요. 이제 뭐 이게 의미가 없는 곳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공은 요 두 개. 요 웃음 표시 모양하고 그다음에 요 2차 함수 되셨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현재 t는 몇인 상황이에요? t는 1인 상황이 되겠죠. 현재 t가 1인 상황인데요. t가 1인 상황인데 자, hx 그래프를 가져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hx 그래프가 뭐냐면 f가 작다면 f를 가져오고 g가 작다면 g를 가져와서 h를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작다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함수를 가져와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아래에 있겠죠. 그 다음 요만큼도 아래에 있겠고 요만큼도 아래에 있어서 얘가 hx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함수 중에 아래쪽에 있는 걸 h라고 부를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모양이 hx 함수가 되겠고요. 되셨습니까? 이런 hx 함수인데 이런 hx에다가 y는 k를 그어서 몇 점에서 만나도록 확인해봐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의 우선 합을 구하여라 이랬으니까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에 y는 k가 정확히 몇이어야 세 점에서 만날까요? k가 5가 돼야 세 점에서 만나겠죠. 즉 t가 1인 상황에선 k가 5가 되면 세 점에서 만나고 그거보다 내려가면 2점이죠. 이 순간은 딱 3점, 4점, 2점 없습니다. 교점이. 그래서 t가 1인 상황에선 k가 5이면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t에 대해서 세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t는 움직여도 되겠고 t가 움직였을 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k를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k는 이제 몇이 되겠습니까? k는 5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 놓으신 다음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원래 만들어진 요런 교점들이 하나 보일 거예요. 요런 교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점들이 되기 때문에 요런 교점들은 구해놓고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요 교점들을 좀 구해놓고 그래프를 좀 움직여 볼게요. 되셨어요? 자, 저 교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온 거예요. 요 교점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몇인가요? 이 올라가는 함수는 1보다 작을 때니까 x. 이게 1일 때예요. 이게 1일 때. 그러니까 몇인가요? x 플러스 10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x 플러스 10이라는 함수에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이 x 플러스 10이라는 함수와 얘와의 교점인 상태죠. 같다고 놓고 저 교점부터 잡아 놓을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u 이퀄 x 플러스 10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교점 쉽게 나오죠. x는 마이너스 몇인가요? 4,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마이너스 1. 여기가 이제 요 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 높이가 딱 몇인가요? 9라는 높이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건 지울게요. 지워도 될까요? 네. 4는 저쪽에 있는 거니까. 자, 요 높이가 9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이야. 되셨어요? 자, 저게 높이가 딱 9입니다. 이제 옮겨 볼게요. 얘를 조금 움직이면요. 이렇게 가로로 움직일게요. 됐어요? 자, 다시. 이게 이제 기준선이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이동해 볼게요. 오케이?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 보면 원하는 함수가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요거죠.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맞나요? 자, 가로선을 그어보면 K는 5에서 여전히 3개의 교점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여기 자세히 눈 크게 뜨고 보시면은 교점 3개인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점 3개인 곳이 여기거든요. 이거.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3개의 교점을 하나 만들어내는 곳이 있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 선, 요게 교점 3개인 선을 만들어내는데 얘가 9보다는 아래쪽에 있고 5보다는 위쪽에 있는 선입니다.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 선이
5보다는 위쪽에 있고 9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가로선을 긋게 되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를 찍게 되겠죠. 자,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볼게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더 이동시켜 볼까요? 이렇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되셨어요? 이렇게 돼도 자, 아래에 있는 함수가 요거, 요 함수가 되겠고 이게 아래에 있는 함수예요. 가로선을 딱 긋게 된다면 여기가 또 세 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점을 만들어내는 요 선이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분명히 작은 선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요 선이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선을 갖다 그으면 세 점에서 만나는 곳이 하나씩 계속 발견이 되겠죠. 되셨나요? 더 밀어볼게요. 더 밀어볼게요. 얘를 더 밀어볼게요. 오른쪽으로 더 가. 이렇게 더 갔어요. 됐나요? 더 가도 아까랑 그림이 비슷한 모양이고요. 완전 이렇게 벗어나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2차 함수를 벗어나는 순간 요렇게 되겠고 요렇게 되는데 여기도 어차피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 보이시죠? 여기서 갖다 그어도 교점을 3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전히 5보다 큰 어떤 선을 그으면 교점을 3개 만들어내는데 요 부분, 요 왼쪽 부분이요. 요 왼쪽 부분이 9보다는 분명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지? 얘를 왼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요 포인트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보시면 요 지점이 9보다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그려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가로선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어야 교점이 3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 선이 9보다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 9라는 저 지점을 저 9라는 지점을 이런 서로 대칭에 맞게 먼저 파악을, 이런 양끝 포인트들, 교점들, 이런 교점의 y좌표들을 체크해 놓고 얘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살펴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차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양쪽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이동해 보시면,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은 요 보이시죠? 요 선, 요 점. 요 점을 딱 찍으면서 가로선을 그으면은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 왼쪽 교점. 그래서 왼쪽 교점이 이렇게 쭉 나가면서 완전 이렇게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완전 이렇게 나가시면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점이 2개뿐이 안 생겨요. 자, 마무리 지을게요. 따라서 말이 길었는데, 자, 교점을 3개를 그으려면요, 요런 녀석에서 y는 k라는 가로선을 그을 건데요, 요 가로선은 9보다는 아래쪽에 있고 요 포인트점이기 때문입니다. 9보다는 아래쪽에 있고 5보다는 위쪽에 있는 요 점입니다. 그래서 5가 되겠고, 5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6이라는 선이 될 수도 있고 7이라는 선이 될 수도 있고 8이라는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더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11, 18, 26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5, 21, 26.